다음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얼마 전에 특검 기간 연장 거부했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권이 반발하고 황 국무총리 탄핵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특검 연장 법안 이것을 직권상정해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고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한 힘이 있다면 야권은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이 불법 부당한 탄핵 소추 철회하는 이런 결정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탄핵 소추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절차적으로 불법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시절 우연히 미국에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 전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스타 특별검사가 아주 오랜 시간 철저한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결과를 하원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된 수사 자료를 전부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5가지 탄핵 사유를 확정해가지고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하원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끝없이 전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달 가까이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다 생중계로 보고됐습니다. 의원들도 국민들도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떠한 사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놓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아주 민주적인 표결입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탄핵을 추진하던 당시의 야당 공화당 의원 중에 몇몇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3가지 탄핵 사유만 가결이 되고 나머지 2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탄핵 사유를 가지고 상원에 탄핵 소추가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상원에서도 끝없는 찬반 투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표결에 붙여졌고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검찰에서 폭풍 같은 여론에 떠밀려서 수사를 한 2달인가 했지만은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수사 결과 발표하고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야권이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공소장 이것만 증거를 가지고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졸속으로 작성해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지 그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13개 탄핵 사유를 확정해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그 소추 사실 탄핵 사유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작성한 사람들 이외에는 일반 국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도 아무도 모릅니다.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전원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게 해가지고 만일 가결이 안 되면 국회의원직을 전부 내놓아야 하는 것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표결한 것도 아닙니다. 한 덩어리로 표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모든 절차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 탄핵 소추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각하 이전에 국회가 진정으로 용기가 있다면 이 탄핵 소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3월 1일 바로 어제 서울 광장에서 벌어진 집회, 거기에 나온 사람들,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우리 일반 국민, 특히 어머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주권자로서의 외침입니다. 탄핵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권자의 명령을 지금이라도 국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평정을 되찾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위협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여러 가지 보복 위협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고 삼성과 현대에 대해서도 보복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저 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G2입니다. 이는 전혀 중국답지 못한 졸렬한 행동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 국가입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불가피하게 미국과 합의해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주권 행위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분별 없는 무책임한 보복 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에 대해서 친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우리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두 나라 국민이 서로 가까운 이웃으로 친근하게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 핵 도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더 크고 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바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비핵화된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 토기를 통해서 번영하는 한반도, 이것이 중국의 미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지 저렇게 핵을 고집하는 북한, 이 분단 긴장이 유지되는 한반도, 이것이 중국의 어떤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핵무장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중국이 지금이라도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통일을 내 협력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한반도에 설치하게 될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 특히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어떤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절대로 그러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미국과 대화하고 미국에 항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핵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의 주권적 행위를 가지고 이런 졸렬한 민간 경제 보복, 더군다나 환고시보 같은 관영 매체는 단교라는 험악한 말까지 하는 위협이 계속되는 것은 두 나라 관계를 위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중국이 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이성을 회복해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손상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여러 요로를 거쳐서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